반갑습니다. 시스코 코리아의 이재미입니다.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보통 이름 이재미라고 얘기하면 한번 쳐다보거든요. 오재미만 알았는데 이재미도 있네 이런. 네, 저희가 오늘 스텔스 와치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텔스 와치라는 솔루션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왜 꼭 시스코 네트워크 장비여야 하는지, 그게 아니면 무슨 제약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 세션에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야만 시너지가 난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가시면은 오늘 오신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약소하지만 선물을 하나 살짝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손을 드시면 당황스러우니까 먼저 대답하시면 안 되고 손을 들고 꼭 대답을 해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사진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생각나시는 속담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진 나갑니다. 1, 2, 3. 네, 저기. 네. 네? 죄송합니다. 저기. 죄송해요. 여기 앞에 먼저 계속 손 들고 계셨죠. 제가 이거를 보고 모르실까봐 이왕이면 하면은 이심전심 게임으로 바꾸려고 맞아요. 구슬이 있고 구슬들이 막 굴러다니는데 뒤에 안 보이시겠지만 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거죠. 내가 정말 잘 꿰어요. 근데 구슬이 아니고 쓰레기예요. 꿰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구슬이 아무리 예뻐도 잘 꿰지 못하면은 갖고 다닐 수가 없죠. 그렇죠? 시스코 네트워크와 스텔스 와치의 관계가 이렇다고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구슬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꿰어서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게 스텔스 와치라는 거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는데요. 그 전에 잠깐만 시스코가 지금 가고 있는 네트워크의 트렌드와 우리가 가려고 하는 사상에 대해서 잠깐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죄송해요. 영어라서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니까 너무 이렇게 안 예뻐져서 슬라이드가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저희 시스코가 이 얘기를 시작한 지는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저기서 1시간 전에 와서 이제 계속 봤는데 정말 세션 하시는데 한 50%는 계속 고개를 내렸다 안 올리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이 이미 되게 디지털에 익숙해졌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디지털에 익숙해졌는데 우리의 산업이, 우리가 운영하는 IT가 디지털화되지 않으면은 이 갭이 커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기업들이 요즘에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디지털화되는 거를 어떻게 IT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얼마나 이것처럼 유연하게 이걸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미 기차가 떠났대요. 떠났는데 나는 왜 플랫폼에 혼자 남아있지?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이미 떠났지만 그래도 여기 되게 좋은 말이 밑에 뭐가 있어요. 대신 떠났지만은 내가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디지털화 되면서 막 하다 보니까 IT도 네트워크도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처럼 운영하고 예전처럼 장비를 만들고 예전처럼 정보를 가지고 보다가 트러블 슈팅 하니까는 이 속도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코가 작년에 이런 말을 내놓았습니다. 더 네트워크 인투이티브. 네트워크가 이제는 인투이티브해져야 된다. 슬로건은 영어로는 단어가 3개인데 이거를 한국어로 저희가 슬로건을 변화를 시킨 게 스스로 판단하고 진화하는 네트워크. 예전처럼 우리가 스태틱하게 커넥티비티 위주의 네트워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새로 아키텍처를 내놨어요. 그러면 스스로 판단하고 진화하는 네트워크는 어떻게 동작해야 되지? 그거를 시스코가 이름하여 디지털 네트워크 아키텍처라고 선을 보였습니다. DNA죠. 크게 2가지가 있어요. DNA의 의미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네트워크에 돌아다니는 모든 정보가 우리의 비즈니스를 구별해내는 DNA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DNA를 잘 분석해주는 아이가 스텔스 와치가 되겠죠.
그리고 그 DNA라는 아키텍처를 시스코는 어떻게 만들어 갈 거라 하면은 가장 아래쪽에 보면은 네트워크 인프라 스트럭처가 있어요. 네트워크 장비들이 이전하고 달라질 거야. 그리고 이 네트워크 장비에서 보내주는 정보가 컨텍스트. 예전에는 우리가 단위의 이벤트였고 그냥 로그였지만 의미 있는 컨텍스트로 바꿀 거야. 그리고 이 컨텍스트를 그냥 받은 데서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러닝할 거예요. 오늘도 저희 스텔스 와치도 그렇고 방금 이진현 차장님이 소개해 주신 클라우드도 그렇고 계속 저희가 머신러닝이니 뭐 분석이니 행위 기반 분석이니 뭔가 열심히 하죠. 예전에는 주고 말았던 정보가 아니라 그걸 얼마나 잘 분석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끝나느냐? 그걸 가지고 인텐트 기반으로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인텐트가 예전에는 저희가 장애가 났어요. 그러면 뭐 로그가 뜨거나 알람이 울리겠죠. NMS에서. 그럼 뭘 하시나요? 장비 접속하시죠. 잘 하시는 커맨드 치고 보시죠. 그런 것보다 이제는 인텐트로 장애가 났네? 그러면 뭘 해야 되지라는 가이드까지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라는 게 시스코의 DNA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시스코도 산업도 바뀌고 우리의 환경도 바뀌었잖아요.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분명히 틀린 거는 모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네트워크도 바뀌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시스코의 제품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솔루션들을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서 크게 저희가 4가지 파트의 솔루션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건 1번 장비. 네트워크 장비에서 얼마나 똑똑하게 정보들을 줄 수 있는지, 얼마나 그거를 성능 좋게 빨리 리얼타임으로 줄 수 있는지 장비를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는 오늘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시스코 ISE라고 저희는 정책 서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IS를 통해서 저희가 되게 많은 솔루션들이 스텔스 와치도 IS와 연동을 하잖아요. 어떻게 연동이 돼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에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어셔런스예요. 좀 전에 이제 장비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효과적으로 주도록 변화가 되면 이거를 컨텍스트로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이 어셔런스가 되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잘 조합해서 보여주는 아이가 중간에 컨트롤러. 그래서 얘가 그걸 기반으로 인텐트를 다시 네트워크에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 솔루션을 저희는 DNA 센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이 구성을 설명드린 이유는 시스코가 네트워크 인투이티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DNA 아키텍처를 만들었고 그 DNA 아키텍처로 지금 이런 제품들을 계속 출시하고 고객들에게 정말 열심히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직 소개를 못 들으신 분이 계시면 소개를 받으러 오세요. 그래서 저희 솔루션 이 부분에 대한 건 더 자세한 소개는 다음 기회를 하고요. 여기에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오늘. 그러면 시스코가 DNA, 돌아다니고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네트워크의 DNA를 가지고 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뭐냐. 그 가치를 크게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 컨스턴트리 계속 뭔가를 분석해서 배우겠다. 네트워크의 변화, 트래픽의 변화, 얘네들의 양상. 그리고 그거를 계속 어댑팅. 그냥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거기에 부응해서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운영 방식도, 분석 방법도, 대응 방안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좀 더 안전한 네트워크를 위해서 계속 프로텍팅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또 여기서 계속 미안하지만 영어로 둔 이유는 이 빨간 3가지 글씨 constantly, constantly, constantly 이 3가지를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멈춰있는 스태틱하게 한번 구축해져 있는 솔루션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움직이는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컨스턴틀리 하게 해주기 위한 가장 키가 네트워크 장비고 그 네트워크 장비로 보내지는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게 이제 여기에 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메시지들을 오늘 조금 더 정리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가 바로 똑똑한 시스코 네트워크가 구슬을 깨는 스텔스 와치를 만나서 컨스턴틀리 앞에서 말한 DNA 가치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2가지 부분들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똑똑한 시스코 네트워크를 왜 저 여자는 똑똑하다고 얘기를 할까? 제가 7개의 구슬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래곤볼,
7개 다 모으면 에네르기 아시죠? 모르시는 것처럼 그거 모으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드래곤볼에서. 여러분들이요, 이미 지금 시스코 네트워크를 쓰고 계세요. 시스코 네트워크 장비를 쓰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게 왜 똑똑한지를 아는 7개를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도 모르시면 구슬을 갖고도 못 쓰시는 분이세요.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 다 가지고 있지만 흘리고 다닌 분도 계시겠죠. 그죠? 그거를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개의 구슬 중에 첫 번째가 이미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오늘 세션 중에서 첫 번째가 넷플로우죠. 넷플로우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뭐 많이 운영도 하시고 서비스 고민하신 분들이니까 넷플로우로 보면 보통 가시성 어플리케이션을 잘 보기 위해서 만든 넷플로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럼 넷플로우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질문을 하면 조금 공부하신 분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5투풀 기반으로 만든 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플로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데 포트를 뭐를 쓰고 트래픽 얼마로 간다. 이거 어느 인터페이스를 타고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게 플로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강조해 드리고 싶은 플로우에 대한 관리 솔루션들, 플로우를 보낸다는 네트워크 장비를 보실 때 몇 가지 포인트를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많이 강조가 됐겠지만 첫 번째가 샘플링이냐 풀이냐.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시스코 장비들은요, 물론 정말 옛날 장비 쓰시면 제한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최근 나온 시스코 캠퍼스 솔루션들은 풀 넷플로우를 지원해요. 그게 뭐냐면은 지나다니는 플로우의 정보를 낱낱이 체크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샘플링은 뭐냐면은 다 체크해서 보내려고 하면은 얘 되게 바쁘잖아요. 그 네트워크 장비가 트래픽도 보내줘야 되고 막 룰도 만들어주고 막 차단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다 이거 체크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10개 중에 하나씩만 뽑아서 요런 애가 10개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플로우를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샘플링. 그러면은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시스코는 3년 전 DNA를 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예전에 이제 모니터링 용도의 넷플로우를 얘기할 때는 샘플링도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 트래픽 트렌드 보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DNA라고요. 돌아다니는 애가 어떤 애인지 DNA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샘플링해서 보면 뭔가 좀 돌연변이 같은 분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면 정확하게. 그래서 풀 넷플로우를 지원을 해야 된다. 그거를 지원하는 게 시스코 장비다. 두 번째가 또 뭐냐면요, 플로우를 만드는 방식이요. 플로우를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레가시하게 하는 방식이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으로 구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트래픽이 갔다가 오잖아요. 그러면 플로우가 하나 생길까요? 2개 생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군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에서 갔다가 오면은 갈 때랑 올 때랑 소스가 달라지죠. 그러면 플로우가 2개 생겨요. 물론 저희 스텔스 와치가 너무 똑똑해서 이거를 잘 하나처럼 만들어는 주는데 시스코 장비에는요, 커넥션이라는 매치 커넥션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로 같은 세션을, 저희가 예전에는 플로우 하면 사실 고객들이랑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고객이 플로우는 왔다 갔다 거리는 하나가 플로우 아니에요? 아니요, 5투풀 기반으로 하면 2개가 나와요. 이러면 왜 그게 2개가 나오냐, 이렇게 서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플로우의 컨셉은 이게 맞아요. 소스 데스티네이션. 그런데 그거를 장비 안에서 하나로 스티칭해서 플로우를 한 셋으로 만들어서 주는 기능이 생긴 거죠. iOS XE라고 시스코 캠퍼스 스위치 OS에서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플로우 고객들 하실 때, 뭐 프로젝트 하실 때 플로우 분석해야죠라고 하는데 사실은 플로우 된다고 해서 같은 플로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플로우라고 해서 다 같은 플로우가 아니라는 게, 그 플로우를 만드는 버전이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버전 5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표준처럼 모두 어느 장비든 넷플로우 버전 5를 보낼 때는 필드에 A, B, C, D, E, F, G를 적어서 보내세요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버전 9을 써요. 그거를 플렉서블 넷플로우라고 하고, 거기의 특징은 뭐냐면 플로우를 내가 디자인해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저희가 5투풀이라고 해서 정말 어디에서 어디로 어떤 포트의 트래픽을 얼마나 보낸다가 플로우로 왔죠. 근데 지금은 시스코는 여기에 이런 많은 정보들을 플로우로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어요. 시스코에서 장비 안에서 DPI 기능을 지원해요.
저희가 QoS 쓰시는 분들이면 QoS 정보, 아니면 실제로 포워딩 되고 가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드랍이 되면 드랍되는 리즌에 대한 거, 이런 거를 다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넷플로우로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매트릭 정보가 있어요. 매트릭의 첫 번째 예는 뭐냐면, 만약에 RTP 트래픽이야, 그러니까 비디오나 보이스 트래픽이면 품질을 계산을 해요. 장비 안에서 계산한 거를 넷플로우에 담아서 보내줘요. 어플리케이션이 지나가요. ART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서버랑 통신하면은 갔다 왔다 하는 레이턴시를 계산해서 서버랑 클라이언트 단의 응답 시간을 분석해서 플로우에 담아서 보내요. 넷플로우를 지원하고 S플로우를 지원하고 무슨 플로우를 지원하든 플로우를 지원한다고만 해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차원이 다른 플로우의 정보를 보여주는 게 시스코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 스스로 반성하면서 두 번째 구슬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텔레메트리 기능이에요. 텔레메트리는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썼죠, 그죠? 이미 뭐 운영 많이 하시니까 가장 흔히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는 게 SNMP 기반으로 정보를 가져오죠. 저희가 폴링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NMS가 찾아다니면서 정보 좀 이리 내놔봐봐, 이렇게 해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운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있죠. 장비가 많아지면 갖고 와서 돌아가는데 폴링하는 주기가 이슈가 되죠. NMS 성능이 문제가 되죠. 가끔 내가 갖고 오고 싶은 정보 없죠. 그런 갭들이 생겨요. 그래서 최근에 갖고 와야 되는 정보는 많고 빨리 보고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하면 안 되겠어라고 강조돼서 나오는 게 스트리밍 텔레메트리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장비에서 계속 스트리밍을 보내는 거예요, 서버한테. 그래서 보통은 요거를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게, 밑에 빨간 글씨로 썼는데 넷컴프 양이라는 게 여기서 등장을 해요. 물론 예전 같은 방식으로 SNMP나 뭐 시스 로그도 우리 스트리밍 맞죠? 로그 계속 보내니까요. 그런데 넷컴프 양이 나오면서 생긴 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모델링을 만들 수 있어요. 받는 정보는 똑같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SNMP로 네트워크 장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 시스로그 정보, 이런 정보들 많이 있죠. 이 정보들을 모델링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시스코가 이미 만들어 놓은 모델도 있고요. 그거는 만들어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디자인해서 넣어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밑값이 100개인데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이 밑값에 10개만 갖고 올래. 그 중에 2개는 밑값 2개를 더해서 줘.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실 수 있어요. 그걸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서버가 서브스크립션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디자인한 그거, 그 정보를 나한테 계속 보내줘. 그러면은 장비가 계속 쭉쭉 뿌리는 거예요, 스트리밍으로. 그러면은 내가 찾아가서 물어보던 것보다 훨씬 빨리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iOS XE 16점 버전 이상부터 텔레메트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넷컴프 기반에. 세 번째는요, 설명 들으셨죠? ETA요. ETA 설명을 들으셨어요. ETA 설명드려서 얘가 뭐냐, 단순히 인크립션 된 트래픽은 우리가 넷플로우로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얘는 HTTPS 쓰고 양은 얼마짜리네까지는 플로우로 만들 수 있지만 얘가 나쁜 앤지 좋은 앤지를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분석하는 장비가 시스코의 카탈리스 9000이라는 장비들이에요. 걔가 아무 장비는 할 수 없는 이유가, 네트워크 장비에서 트래픽이 돌아다니는데 그중에 HTTPS 트래픽은 잡아다가 계속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다가 첫 번째는 얘가 정보가 1, 2, 3, 4가 있었고 2번, 3번, 4번 보니까 여기 빠지는 데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넷플로우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장비가 이거를 분석해서 뭔가 정보를 주지 않으면 분석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분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업계 최초 시스코 카탈리스 9000이라는 스위치에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바르셀로나에 MWC가 열렸어요. 그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최대 모바일 사업자들을 위한 행사죠. 시스코가 여기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카탈리스 9000을 설치를 하고 스텔스 와치와 연동해서 ETA 기능을 테스트한 거예요. 205개국에 10만 명의 가입자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을 거기서 다닌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5,500만의 플로우를 분석을 했고요. 저희가 ETA 설명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트래픽의 80, 90%가
인크립션 됐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때 분석한 결과가 82%가 인크립티드 트래픽이었대요. HTTPS. 그리고 그 행사에서 실제로 350개 이상의 말 펑셔널한 트래픽을 감지해냈대요. ETA로. 이거는 라이브 데이터를 저희가 홍보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스텔스 와치는 분석할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장비가 안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설사 시스코 장비가 던져줘도 콜렉터가 이거를 알아먹지 못하고 이거를 분석해주는 머신러닝 기법에 우리의 CTA가 없으면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ETA 기능이 우리의 또 하나의 구슬입니다. 그리고 트러스트색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트러스트색이라는 기능은 뭐냐면 많이들 ACL 많이 사용하시죠. ACL을 많이 사용해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보통 방화벽을 갖고 사용을 하지만 방화벽은 그 포인트에서만 관리를 하잖아요. 안에 있는 캠퍼스 사용자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트래픽을 주고받을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ACL을 다 걸어놓을 수는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의 직원들끼리 절대 파일 공유를 하면 안 돼요. 컴플라이언스예요. 그런데 업무 특성상 이재미랑 정진기 얘네 둘만 파일 공유할 수 있어. 알았어. IP 뭐 쓰는데 둘만 퍼밋 설정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김종만도 오늘부터 하게 해줘. 김종만 3.3.3. 그랬더니 이재미 이사 가고 저기 신한수 왔는데 뭐야 또 그거를 관리해야 되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스코에서 주로 관리 솔루션 서포트를 많이 했는데 ACL을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이 ACL 관리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나중에는 뭘 집어넣는지 뭘 빼야 되는지 모르니까 몇만 줄 되는 거를 계속 주고 추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도 나중에 모르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장비가 ACL을 관리하는 성능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막 믹스가 돼서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코가 그러지 말라고 트러스트색이라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사용자한테 태그를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파일 공유해야 되는 애들만 그룹 1이라고 주자. 이재미 그룹 1, 너 그룹 1, 너 그룹 1. 그리고 장비들한테 그룹 1끼리는 요거 되게 해줘. 그러면은요, 그룹 1이 접속을 하면은 그룹이 내려와요. 그게 트러스트색이에요. 인증 기반의 정책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재미가 그룹을 옮겼죠. 그러면 이재미는 이제 그 그룹 태그를 못 받으니까 옮긴 순간부터 공유를 못 해요. 얼마나 효과적이고 똑똑해요. 이렇게 훌륭한 게 우리 장비에서 이미 여러분들 지원해요. 안 쓰시는 거고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주로 같은 IP 대역의 사용자 시스템을 저희가 그룹으로 기반으로 관리를 하고 이 그룹에 대한 것들을 모든 네트워크 장비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인증과 접목을 시키면은 다이나믹하게 적용이 돼요. 이재미가 네트워크에 붙으면 이재미에 대한 룰이 내려왔다가 이재미가 나가면 그 룰이 장비에서 사라져요. 효과적이죠. 예전처럼 ACL을 넣었다 뺐다 관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인베디드 이벤트 매니저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장비 안에서요 저희가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그게 명령어로 한 3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인터페이스 다운이란 로그가 발생하면 알람을 보내줘, 메일을 보내줘. 아니면 1번 인터페이스가 죽으면 2번 인터페이스도 같이 죽여줘. 어떨 때 사용하냐면 가끔 이제 특정 인터페이스가 다운됐을 때 라우팅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컨버전스 타임이 좀 긴 프로토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서비스가 단절이 돼요. 그럴 때 EEM을 써서 메인 링크가 죽으면 두 번째 링크도 죽여서 아예 장비를 넘겨버려 이렇게 이벤트를 넣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해주는 그 이벤트를 디텍터하는 타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누가 명령어를 뭘 치면 알람을 보내줘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스텔스 와치 하면서 넷플로우 얘기하잖아요. 넷플로우를 봤더니 플로우의 레이트가 얼마 이상이 되면 나한테 알려줘. 뭐냐면 디도스죠. 원래 플로우라는 게 정상적이면은 아무리 그래도 초당 100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게 갑자기 만을 막 치솟아요. 그러면 플로우 많이 넘은 애가 나왔어. 알람 발생. 걔가 연결된 인터페이스 다운시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EEM이에요. 여러분 장비에서 이미 쓰실 수 있어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EEM이든 이 EEM을 활용해서 정책을 내리든 이런 것들을 시스코 솔루션들이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Constantly Adapting Protection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게요. 에이직이에요. 아무 장비나 다 되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UADP 2.0이라고 에이직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어요. UADP를 출시한 건 3년 정도 됐고 지난해 저희가 카탈리스트 9000을 발표를 하면서 2.0을 소개를 했죠. 그 예전보다 훨씬 성능이 좋고 그리고 유연하게 많은 기능들 사용하는 모드에 따라서 파이프라인을 약간 병 프로그램업을 하다고 해요. 거기까지 이해하면 너무 힘드니까 결론적으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놀라운 기능들이 똑똑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UADP 2.0이라는 에이직을 사용한 시스코 장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또 한 가지 시스코가 갖고 있는 구슬이 뭐냐면 iOS XE 오픈이란 말이 들어가요. 우리가 예전부터 장비하면 장비 특유의 OS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유의 OS랑 같이 리눅스를 하나 올려놨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서비스가 있고 옆에 리눅스가 있어서 리눅스 쉘로 들어가서 리눅스처럼 쓰시고 프로그래밍 하시고 필요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을 거기 올리셔도 돼요. 16점대가 되면서 좋아진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전 버전에도 호스티드 앱 기능이 됐는데 얘는 말 그대로 걔가 걔 기능만 할 수 있는 애였는데요. 16점대가 되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DB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 DB에 실제로 네트워크 운영하다가 오퍼레이션 하다가 필요한 정보를 여기로 넣어놓으면은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여기서 정보를 갖고 가서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내가 원하는 시스템과 연동하거나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서 IoT 기반의 많은 정보가 이제 올라오는 가장 포구 컴퓨팅의 엣지로 시스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스코 장비여야만 DNA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되는 거고 시스코 장비를 통해서 받는 정보여야만 스텔스 와치를 훨씬 똑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7개의 구슬에 대해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표정들이 마치 처음 들어보시는 느낌 내 생에 처음 들어보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ETL을 제외하고 뭐 UADP나 iOS XE는 저희가 최근에 발표한 거긴 한데 나머지 기술들은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잘 사용을 안 하시고 그게 막 어렵다라는 생각도 가지시고 부담을 가지셨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시스코가 그래 그럼 DNA 센터로 다 하게 해줄게. 오토메이션 해줄게. 자동화해서 쉽게 쓰게 해줄게. 잘 쓰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솔루션을 계속 인핸스 시키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네트워크의 결정체가 카탈리스트 9000 시리즈입니다. 9300, 400, 500이 있고요. 모델이 하나 금년 내로 더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안 지나서나 자나깨나 카탈리스트 9000 우리가 이런 똑똑한 네트워크를 가지기 위해서는 카탈리스트 9000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똑똑한 네트워크의 기반이 카탈리스트 900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스텔스 와치는 뭘 해주느냐? 방금 말씀드린 똑똑한 기능들을 가지고 왜 스텔스 와치여야 되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구슬이 예뻐도 줬는데 꿰지를 못해요. 그리고 줬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구슬이랑 안 맞아요. 꿰어놨더니 예쁜 목걸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스텔스 와치는 이 정보를 받아서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플로우 모니터링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그 첫 번째 구슬에서 이제 플로우 얘기를 하면서 플로우가 그냥 플로우가 아니다. 시스코가 보내는 특별한 플로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ART 분석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나티드 정보라든지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잘 모아서 그냥 플로우 콜렉터 아니야 라고 스텔스 와치를 판단하시는 분들한테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훨씬 똑똑하게 분석해 준다. 두 번째가 트러스색을 연동을 해요. 앞에서 트러스색을 통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억세스 관리, 정책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정말 걔가 그 정책이 잘 적용이 됐어?
적용된 대로 트래픽 잘 흘러다녀? 그 정보를 스텔스 와치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러스트색에서 보내는 그 태그 정보를 분석을 해서 같이 연동해서 플로우 분석하거나 필터링 걸 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플로우만 가지고도 그룹 A 사용자만 어떻게 되는지 봐. 그룹 A 사용자랑 그룹 B랑 어떻게 통신해. 이런 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린 ETA요. ETA가 장비가 아무리 잘 똑똑하게 UADP 2.0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도 받아서 처리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텔스 와치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저희가 ETA가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객분들이랑 ETA 한번 써봅시다 막 이러면 이제 망설이는 게 스텔스 와치 안 썼는데 그럼 그것까지 써야 돼요 이러는데요.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 김종만 부장님이 지금 데모하시려고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앞에서 제가 주목해 주시면 좋아요 라고 한 저희 DNA의 정책 서버인 IS가 있죠. 이 IS가 인증 서버 역할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트러스트색 있잖아요. 그의 컨트롤러 역할도 해요. 얘가 인증 서버고 사용자에 대한 정책을 관리를 하니까 예를 들면 이재미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IS가 이재미는 지금 어느 스위치 몇 번 포트에 어떤 룰을 가지고 접속이 되어 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정책 바꿀래요. 바꾸면은 그래. 그러면 IS가 걔가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걔 이제 정책 바뀌었다. 좀 전에 김종만 부장님이 그 쿼런틴, 언쿼런틴 그거 데모하는 거 보셨죠? 그 IS를 통해서 룰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트러스트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솔루션들이 연동돼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플로우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IS와 연동이 돼서 어떤 사용자의 정보인지 그 사용자의 정책이 뭔지 어떤 정책으로 차단이 되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텔스 와치여야만 하는 이유가 시스코가 갖고 있는 이 기술들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스코의 모든 기능을 다 이네이블해서 정보를 줘도 이해를 못해요. 일반 플로우 콜렉터들은. 이해를 해도 IS가 없으면 매칭을 못 시켜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잘 만나야 된다. 꼭 같이 만나서 그래야 시너지가 나고 그래야 정말 훨씬 의미 있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시스코는 지금 그 이전에 없던 새로운 네트워크를 위한 여정을 시작을 했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카탈리스트 9000이라는 장비도 어나운스하고 DNA 센터도 만들고 어셔런스 모듈도 지난달에 저희가 어나운스를 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컨스턴틀리 계속 진화하기 위해서 솔루션도 계속 저희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고 싶은 게 바로 저희가 인텐트 기반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앞에서 보셨던 시스코 DNA 아키텍처인데 시스코 어셔런스 모듈이요. 어셔런스 모듈이 스텔스 와치와 연동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텔스 와치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을 갖고 있죠. 그럼 어셔런스는 DNA 전체의 트래픽을 보고 어떤 사용자가 어떻게 접속이 되어 있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얘가 문제가 있어 없어. 문제가 있다면은 뭐가 문제일 것 같아. 이런 거를 가이드를 해주거든요. 근데 정말 문제가 있어. 얘 좀 이상한데 조금 더 궁금한데 자세히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스텔스 와치에 있는 디테일한 정보와 만나서 효과적으로 트러블 슈팅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개의 아름다운 구슬이 있고 이미 갖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거나 흘리고 있었거나 근데 이거를 다 엮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설명을 듣고 계시는 시스코의 스텔스 와치입니다. 스텔스 와치를 통해서 바로 시스코의 DNA가 더 DNA다워지고 그리고 스텔스 와치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완벽한 스텔스 와치가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내가 7개 구슬을 얼마나 잘 이해했나 반성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이미 정말 좋은 장비를 갖고 있는데 잘 못 쓰셨다. 더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저희 세일즈와 많이 상의를 해주세요. 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김종만 부장님께서 저 ETA 데모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잠깐 데모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모 전문 SE 김종만입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이게 말을 하면서 이걸 하면서 이게 적응이 잘 안 됐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두 번째니까 그래도 조금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재민 부장님이 그 ETA하고 카탈리스트 9300하고 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 스텔스워치 대시보드에 보면 맨 밑에 지금 맨 밑에 나와 있는 그 대시보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위젯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얘는 그 저희 그 스텔스워치 6.9.1부터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 버전 6.7이나 6.8을 쓰시면 요 위젯은 안 나올 테고요. 6.9.1에서부터 사용이 되어졌고 지금 버전은 6.9.3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9.1 이상이다 그러면 요 CTA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것도 여기 보시면 표시가 인크립트, 오른쪽에 보면 인크립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아까 이재미 부장님이 화면을 보여주실 때는 인크립트도 있었고 없는 것도 있었어요. 그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일반 그 카탈리스트 스위치에도 지원을 하는 거고, 요 인크립트된 트래픽을 분석을 하려면 이제 9300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9300의 그 UADP 칩셋 뭐 아까 설명은 들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이제 지금 화면이 조금 깨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얘가 9300이에요. 9300에 보면 아까 넷플로 버전 9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넷플로 버전 9에 보면 여기 위에 그 IPv4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소스 어드레스 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에 5개가 이제 파이버 투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밑에가 이제 그 넌키 필드라 그래서 이제 카운트를 계속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트 사이즈, 그다음에 패킷 사이즈, 패킷 개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늘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맨 밑에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템플릿에 보면 그 넷플로 버전 9 템플릿인데 여기에 그 아까 그 SPLT 정보하고 IDP 정보가 여기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넷플로 버전 9 정보에다가 추가 정보를 넣는 거예요. 이 추가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인크립트된 트래픽을 분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IDP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데이터 패킷이라 그래서 그 SSL에서 SSH 뭐 SSL에서 그 3웨이 핸드쉐이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보들을 이니셜 패킷들을 이제 정보를 가지고 저희 스텔스워치에 이제 던져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텔스워치는 다시 이 CTA라는 쪽에서 머신러닝 쪽에 던져주면 그걸 가지고 비헤이비어 분석을 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스텔스워치에서는 이제 기존의 스텔스워치 라이선스만 있으면 이 CTA하고 ETA는 이네이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여기 지금 글자가 잘안 글자 보시면 여기 콤피그 창에 보면 그 대시보드 컴포넌트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네이블 하는 두 개만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이네이블 하시면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에 스텔스워치의 도커 서비스로 이 코그니티브 어널리틱스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 컨피그를 누르면 아까 그 두 가지만 체크를 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세팅 자체는 상당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카탈리스트 9300에서 아까 그 SPLT 정보하고 IDP 정보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플로 컬렉트에서 그리고 SMC에서 여기에 있는 컨피그 그 두 개만 체크를 해주면 그 CTA로 정보를 보내서 머신러닝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는 위젯으로 스텔스워치에 이제 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CTA라는 그 코그니티브 어널리틱스라는 그쪽에서 분석을 한 정보를 내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정보를 보는 게 대시보드로 밑에서 뷰 대시보드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대시보드로, 그러니까 CTA 대시보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CTA 대시보드는 밑단에서 올려준 트래픽에 대한 분석이 이 대시보드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스텔스워치에서 이제 보면 스텔스워치에서 보면 이제 플로우 자체가 기존에 지금 보시면 플로우 자체가 여기에 인크립션 키 사이즈하고 키를 어떻게 주고받았고 그 다음에 그 인정은 어떻게 하고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이제 쭉 정보가 다 남게 되는 거죠. 스텔스워치에서는 그냥 이 정보만 남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분석된 정보는 CTA에서 이제 내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CTA에서 계정이 생길 때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 아까 그 두 개를 컨피그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CTA 대시보드에서는 이렇게 그 SSO로 싱글 사인온 형태로 두 개의 디바이스가 자동으로 대시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보시면 그 플로우 컬렉터 쪽에서 정보가 올라오는 정보가 하나가 올라오고 하나는 SMC에서 정보가 하나가 올라오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CTA 계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CTA 계정이 없더라도 이 스텔스워치에 대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클릭하면 싱글 사인온으로 자동으로 CTA에 등록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CTA 대시보드에 가면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네트워크 부분이라고 보면 지금은 이제 시큐리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큐리티 측면에서 보면 얘가 이제 리스크가 어떻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이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컨펌드하고 디텍트하고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한글이 안 돼 있어요. 한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시기 좀 불편하실 텐데 그러면 힌트를 뭐 트랜스레이트 해서 이제 한글로 그냥 구글에서 트랜스레이트만 눌러도 어느 정도 힌트는 왜냐면 이게 기계언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감이 없더라도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제 소화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디텍트 확인된 그러니까 다시 원본으로 돌려볼게요. 다시 컨펌드하고 이 디텍터의 이제 기준은 컨펌드는 다른 회사에서도 이게 발견된 증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벌써 50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감염된 정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얘에 대한 정보들이 이런 형태로 얘가 어떤 플로우로 어떻게 이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얘가 어떤 멀웨어다 이렇게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스레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시던스 리스크 스코어라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격리를 할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디텍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나온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만 이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디텍트에 대한 정보를 보면 이제 워너크라이든 제가 여기에는 패킷을 밑에 그 9300에서 패킷을 에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동일한 게 이제 계속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워너크라이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고 어느 링크로 가서 어느 서버하고 통신하고 이런 비헤이비어들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인크립티드 트래픽을 디크립트해서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비헤이비어를 하니까 그러면 얘는 이 비헤이비어를 보면 기존에 있는 워너크라이하고 동작하는 게 똑같다. 뭐 이런 형태로 분석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얘가 스틱스라고 이제 표준 포맷으로 다른 장비하고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SIEM이나 이런 장비하고 여기에서 아까 분석된 내용들을 그쪽 SIEM으로 던져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PC에다가 스틱스 디텍터를 깔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엑셀 시트로 쭉쭉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 PC가 죽어서 이거 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뭐 설명만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 스틱스 포맷으로 엑셀 시트가 떨어진 걸 보면 여기에서 이 대시보드에 나왔던 정보들을 또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하고 연동을 해서 그래서 시스코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장비 하나를 갖고 이제 모든 보안이 끝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연관관계나 코릴레이션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시보드에 있는 정보를 유저가 들어가서 대시보드에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시 다른 SIEM 장비나 다시 연동을 해서 재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